이제 하나씩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투자에서 소액으로 해서 가장 안전한 타이밍이 뭐냐면 토지 보상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봐야 되는 게 지금 2020년이면 2020년 보상, 2019년 때는 2019년 보상,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에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시점에 땅값이 다시 한번 오르게 되는데 왜 오르냐? 첫 번째는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대토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때 이제 대토 수요에 의해서 땅값이 한번 오르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상이 됐다는 거는 이 지역에 돈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면 우주항공산단이 있고요. 이제 울산에 가면 에너지융합산단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이제 개발되었던 건데, 제가 일부러 예시를 좀 작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큰 거는 더 크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시면 1600억대 보상이 본격화된다. 1600억대 보상이 본격화되는데 요때가 2016년 5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몰랐을 때는 요 뉴스가 그냥 흘려보는 뉴스예요. 그러나 이거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구나라는 신호탄을 날리는 뉴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 내용을 보시면 16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의 보상 규모가. 보상 협의자 대상자는 모두 376명이다. 그래서 원주민 지주 비율은 28%다. 그래서 어디가 개발되면 대부분은 외지인이 많아요. 그래서 원주민도 이 28% 중에서는 이 중에 일부는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여기로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원주민은 이것보다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외지인 투자자가 정보가 빠르고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 다음 이제 보상협의가 개시되면 적극적으로 지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 양도세가 10%만 감면 가능하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대폭 감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대폭 감면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 내용을 보시면 울산에 가면 이제 명품 울주군에서 에너지 융합 산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약 30만 평. 그래서 면적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도 나오고 이렇게 사업 기간도 나옵니다. 그럼 이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투자 타이밍이 발표보다는 저는 완공 타이밍, 보상 타이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서 언제쯤 완공되는지 이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가늠을 하고요. 다음에 계획인구는 얼마나 되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은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교통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신국도 31호선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보면 그냥 원리만 보는 거예요. 여기를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요때 기존에 국도 31호 국도가 있지만 요쪽에 신국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요쪽에 IC가 바로 봐야 되는 게 IC가 어디 있지? IC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IC 3km 이내를 공략해보자. 첫 번째가 들어가고 다음 여기에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면 첫 번째 이제 땅값이 가장 싼 곳에 농지 대토 수요에서 갈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땅 팔아서 돈 번 사람은 다시 또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디로 움직일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개발된다, 특히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땅값이 움직이는 쪽은 주거지 쪽이 더 많이 움직이고요. 주거지보다는 상업지 쪽,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땅값이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 가장 가까운 상권이 형성될 곳은 어디일까? 다음 이제 주거지가 형성될 곳은 어디일까? 요쪽 순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될 곳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나의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의 여력이 된다면 상권이 움직일 곳에 가야 되고요. 다음
이제 상권이 움직일 곳은 너무 비싸서 못 현재도 비싸서 못 들어간다면 주거지가 형성될 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상업 입지가 1순위, 그 다음 주거 입지, 그 다음 이제 공업 입지인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IC가 들어오는 곳, 혹시나 여기에 들어온다면 여기 개발되는 곳은 없는지, 그러면 IC와 여기 만나는 그 지점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핵심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토 수요에서 첫 번째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 대토가 뭐냐면, 대토는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대신해서 장만하는 걸 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을 팔고 대신해서 다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농지 대토는 농지를 대신해서 사는 거를 농지 대토라고 하는데, 농지를 대토하게 될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 종전에 들고 있는 게 농지야 되고요. 이거는 이 농지 대토 감면이 있죠. 요거는 농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자료 배포해 드리면 꼭 보관을 해 두세요. 이거를 이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만 내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 자료만 들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농지는 일단 자경 제촌입니다. 자경은 자기 노동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제초는 인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자경 농민이 경작에 필요해서 취득할 거.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고. 그래서 이제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 4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소재지에 인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연접한 시군구까지도 돼요. 그럼 부산 옆에 울산 이렇게까지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제촌으로 봐줘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 거리재기가 되죠. 다음 지도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은 이제 직경거리 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카카오맵이 반경재기가 좋으니까 이 농지에서 30km를 재보는 거예요. 혹은 우리 집에서 30km를 재서 된다 하면 대폭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경. 제초는 30km 이내. 자경은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증거를 어떻게 잡느냐.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벌었다라는 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 농업 관련 농사를 하니까 농업 관련 소득은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과 농업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그 다음 취득 후에 4년 이내에 수용이 됐다 버렸단 말이에요. 4년이 안 됐는데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제촌을 한다. 4년 이상 제촌을 한다 하면 다른 데서 제촌을 하면 이제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다음 조건이 어떻게 되냐? 신규 농지를 내가 기존의 농지 면적의 신규 농지는 3분의 2 이상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나는 보상을 받았다 하면 3분의 2 이상을 사야지만 양도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혹은 또는 면적의 3분의 2 또는 가액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걸 사야지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10억을 보상받았다면 5억 이상의 땅을 사든지 아니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직경거리 30km 이내를 사야 되거든요. 대토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자기 동네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한테 누구나 잡고 물어보면 이 동네 살기 괜찮아요?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가 나름 살만하다 이렇게 하시거든. 특히 이제 나이 있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대토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인근 자기가 아는 지역 내에서 다시 또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30km 이내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km, 10km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재어보고요. 다음 요때는 아까 가치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땅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내가 가액의 면적의 3분의 2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싼 땅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울주군의 보상, 아까 에너지 윤활화 산달에 5km를 재어보고요. 5km를 요 반경재기로 해서 카카오맵을 통해서 5km를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km를 재어보고 그 중에서 요거 생소한 구역이겠지만 어떻게 보냐면 가장 싼 지역을 찾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니면 디스코나 밸류맵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싼 데가 어디였냐면 위양리나 화산리라는 곳이었어요. 저도 처음 갔을 때 이 지역을 몰랐겠죠. 그때 실거래가나 뭐 이런 걸 떼보는 방법도 있고, 첫 번째는 손품으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5월부터 움직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월부터 돈이 나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보상이 나가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나간다고 했는데 왜 안 나가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보상이 나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는 시점은 보상 된다라는 계획 후에 돈이 6개월에서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뒤에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뉴스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 뉴스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품도 팔아보고 발품 팔아서 가장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에 왜 찾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싸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농지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농지가 25에서 3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좀 넉넉 잡아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이때 왜 올랐냐? 대토 수요에 의해서 농지 가격이 움직이는데 가장 싼 지역의 농지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거는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이 땅을 보는 눈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땅을 들고 있다고 보상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볼 때는 그냥 농사 짓기 좋은 땅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싸다는 거는 뭐냐면 절대농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싼 땅들도 가격이 움직이게 되고 또 물론 이제 가치가 있는 땅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 예시로 지금 울산 울주군을 말씀드렸는데 김해도 보상이 들어가면서 약 1년이었는데 넉넉 잡아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었고요. 평택도 보상이 들어가면서 2배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뭐 정확히 1년에 2배, 2년에 2배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녀본 지역들은 거의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혼자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4인 1조가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면 한 차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나 4명 가나 기름값이나 차량비는 비슷한데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4인 1조가 가장 움직이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답사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요래 갔을 때 처음에는 제가 강의 때 토지 보상 그냥 체크하고 흘려드렸던 게 실제로 시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움직이는 걸 봐버리니까 와, 토지 보상이 강사님이 말씀드렸던 이 토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신호탄이 되는, 그래서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